되고요. 우리 김프로님의 미스터 마켓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헤드라인을 줘보세요. 네. 주요 투자은행 한국 올해 1% 성장 위태, 내년 2%도 아슬아슬. 와, 1% 성장이 위태위태하다.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만 해도 뭐 대체로 대부분 IB들이 2%대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올해 1월 초에 저희가 LG경제연구원의 조용우 박사를 이 자리에 모셨죠. 근데 거기서 1.4 얘기가 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로는 가장 낮은 1.4 그래서 아유 왜 거기다가 한 말씀을 더 하셨죠. 상고하저입니다. 대부분 정부도 그러고 대부분 경제를 다루는 예측가들이 또 IB 하우스들이 상저하고를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상고하저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실 어제 제가 이제 조영우 박사님과 다시 인터뷰 녹화를 했어요. 이번 주말에 나가는데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뷰가 달라진 게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쨌든 제일 잘 맞춘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글로벌 IB 국제금융센터에서 글로벌 IB를 저기 이제 8개잖아요. 8개를 다 조사를 한 거예요. 보시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입니다. 2023년 바클레이즈 1.5, 뱅크 오브 메릴린치가 1.9, 시티가 0.7이죠. 고만삭스가 1.6, 그죠? 그 다음에 JP 모간이 1.1이고 HSBC가 1, 노무라는 마이너스 0.4. 아, 저 일본 증권사 좀 너무하네. 노무라는 약간 좀 극단적으로 하긴 해요. 지난번에도 맞아요. 뭐 0.25 낮춘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금리. 기준금리. 그러니까 그 사실 노무라 쪽하고 제가 통화를 한번 아는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특정한 이코가 있나 보네. 또 이제 뭐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그러면 사실 금융회사의 그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0.4 마이너스. 근데 UBS가 1.1이란 말이에요. 자, 저 얘기는 뭐냐? 계속 낮춰왔다라는 거예요. 계속 많이 낮춘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저게 2%대였거든요. 아주 특정한 데가 1% 중후반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 평균을 내보니까 1.1이고 2024년도는 조금 나아진다고 하네요. 저건 어쨌든 뭐 통계적인 기저효과 같은 것들도 있어야 될 거니까 연간이니까요. 그죠? 2.0% 성장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 오른쪽에 보시면 경상수지 저런 것들도 그 굉장히 좋지 않게 나오는 데다가 물가도요. 물가도 2023년도에 3.2로 나오는데 지금 현재 한 4% 중반 정도 된단 말이에요. 저것도 사실은 성장률 측면에서는 물가가 저렇게 낮아지는 게 소비도 죽고 설비도 죽는다라는 얘기를 표상하는 거예요. 물가가 잡혀서 좋은 것도 있지만, 그죠? 자, 차트는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장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IB가 많이 늘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냐?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이제 경제를 전망하는 두 축이 있죠. 그게 이제 한국은행인데 한국은행에서 보는 게 얼마냐? 1.6%입니다. 그죠? 근데 올해 상반기에 한국은행 그 예측치를 보면 올해 상반기에 1.1, 올해 하반기에 2.0 이걸 뭐라 그래요? 상저하고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현재 잠재 성장률 그러니까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고 부담을 주지 않고 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게 2%대란 말이에요.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근데 이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복귀할 수 있는 게 내년으로 보는데 그 시나리오가 맞으려면 올해 하반기가 올해 상반기보다 분명히 좋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궤적을 그려야지 내년 상반기에도 하반기에도 좋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정부 기재부는 올해 경제가 1.6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은행은 그렇다 치고 우리 기획재정부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운영 주체 정부로서 운영 주체가 보는 것도 1.6이니까 대체로 이 경제는 이 기재부에서 내는 이 숫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전망치 플러스 목표치입니다. 목표치.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IB보다는 높아야 되는 게 당연해요. 우리가 목표를 내는 사업 계획을 사장님이 잡아라 했더니 뭐 본부장이 아유 경기도 안 좋고요.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그러면
말이 안 혼나죠. 맞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는 매우 낮아지고 있는데 어제 이제 조영무 박사와 이제 대담을 하면서 제가 조목조목 짚어봤더니 연초에 얘기했던 것들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귀에 딱 들어오는 게 뭐냐면 리오프닝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해서 맞아요. 기대하지 마. 크게 기대할 바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중국의 리오프닝 한 지 지금 3개월이 됐어요. 근데 중국으로 수출 뭐 이런 게 개선이 안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물론 이제 중국 경기에 영향을 안 받는 건 아니나 중국 쪽으로의 수출에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얘기를 다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가에 대해서도 사실은 물가가 이제 그 여전히 미국이 6%잖아요. 그리고 한국은 4%대인데 예. 아까 얘기한 한전체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물가는 누른 물가라는 거죠. 그렇죠. 공공요금 측면에서. 예. 그런데 지금 재정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어쨌든 이 공공요금 눌러놨던 것들을 어느 정도까지라도 풀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걱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사실 이 물가도 그냥 추세적으로 훅 하락할 거라는 저 IB의 전망도 본인이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2%대 2%의 물가 목표를 다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 많이 낮아져서 6%, 많이 낮아서 4% 중반이라는 게 이게 물가가 안정됐다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체감적으로는 9%에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런 예. 느낌을 가질 수 있지만 사실은 상당히 높은 권역에 아직 물가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중앙은행의 피봇 그러니까 금리 인하로의 전환을 당장 기대하는 것도 무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재정도 통화도 사실은 기대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여전히 상고하저의 경기 전망을 한다라고 해서 이제 이번 주말에 이제 수포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근데 어쨌든 올해 1분기가 지난 시점에서 우리 경제에 대한 글로벌 IB 이건 뭐 글로벌 IB뿐만 아니라 IMF나 뭐 또 어디입니까 월드뱅크를 포함해서 우리 예측 기관들도 다 마찬가지긴 한데 어쨌든 이 경기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좋지 않고 그 경기를 선반영하는 것이 주가 지수인데 주가 지수 보면 비교적 쏠림이 있죠. 예. 주가 지수는 버티고 올라가는 것 같지만 그 올리는 주체가 특정 산업이나 특정 테마군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수밖에 없는 지수를 보고 투자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경기 상황에 정부나 기업이나 또 우리 가게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얘기는 토요일 날 저희가 여러분께 조영무 박사와의 녹화 인터뷰를 통해서 한번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저 주말에 좀 되게 저도 보고 싶기는 한데 그 말이라도 이게 상고하저라기보다 그냥 상저하저 정도로 표현을 하셔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이 좀 드는 게. 상저하죠? 네, 지금 이게 상반기 성장률 1.1밖에 안 나오는데 이게 고면 하반기는 더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글로벌 IB들 전망한 거 중에 그 1.1도 안 되는 거는 뭐 노무라고 CT 정도밖에 없는데 그런가? 그리고 또 이 글로벌 IB들이 이렇게 평가하는 거에 또 대표적인 것들이 그 리오프닝 효과가 우리나라가 많이 못 받는다는 것보다 중국이 하반기 별로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그것도 있어요. 것들을 생각을 좀 그것도 하는 것 있어요. 같아요. 지금 중국의 경기 진작책이 하반기로 갈수록 좀 옅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떻게 보면 골든타임이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도 상당 부분 지나가고 있다라는 측면도 있죠. 또 뭐 상고하고 이렇게 보시는 데도 있으니까. 아니 근데 그게 근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경기가 그렇다는 거고요. 주가는 네. 뭐 다르게 보는 이제 움직일 시각들도 수 있는 있죠. 거죠. 자, 그러니까 네. 다양한 뷰들 저희가 또 소개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3은 이 정도로 그럼 오늘은 마무리하고요. 박경창 이사님 모시고 또 오늘 시장에 대한 얘기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이름이 뭐죠? 권순우님 고생 많으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